일렉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배당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연간 짭짤하게 배당금이 나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과 올해 처음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보면 일반 은행보다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좀 더 높죠. 약 1.8% 정도, 1.8%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배당금만 잘 받아도 주식 투자가 은행 이자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은행보다 더 많은 플러스 알파가 당연히 있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있죠. 그 안전하게 배당을 받기 위해서도 거대한 자본가들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량주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두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대기업 주식, 그런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 것 당연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코스피 배당률, 이것 보면 이제는 은행 이자율을 넘어서는 시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1.48%입니다.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금 현재 1.02%라고 합니다. 그러니 1.02%보다 1.48% 코스피 주식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에요. 훨씬 높죠. 2018년도 지금부터 3년 전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2.17%였어요. 은행의 정기예금 2.17%. 코스피 배당 수익률은 1.93이었어요. 그러면은 한 0.14 정도 높았죠. 그런데 2019년과 지난해에는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1년 정기 예금 이자율을 앞질렀어요.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이자보다 주식 투자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 배당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당만 보고 무조건 소형주, 작은 주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배당 많이 나오는 주식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배당만 보고 무조건 투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배당보다 그 회사의 주가 수익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주가 수익도 보는 것이고 배당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안정적인 회사를 본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무려 3.8%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은행금리를 넘었죠. 우선주는 4.11%, 현대차 우선주 보면 3.39%, 그 다음에 포스코는 2.93%, SK텔레콤은 4.05%. 미국도 그래요. 보면 통신주들이 이 배당률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금융주와 통신주들이 예전부터 배당이 높았습니다. 신한금융, 거기는 신한금융지주가 4.48%, 하나금융지주는 5.16%, 또 증권회사들 있죠. 거기도 다 금융주예요. 미래에셋대우 우선주 4.08%, 삼성증권 5.1%. 그렇게 해서 이 통신주나 금융주, 또 KTNG 있죠. 이런 데는 배당이 많은 편이에요. 배당주 투자는 주가 흐름이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로 하는 것이 당연히 안전하고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에 투자해서는 주가 급락하는 경우 그때가 배당 생각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네이버 증권에 가보시면 많은 분들 투자하면서 네이버 증권에 가보시죠. 그러면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 아니면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종목 또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들 그 아래에 가보면 재무정보, 재무제표가 나와요. 그거를 꼭 보세요. 궁금해서라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궁금하게 되면 계속 파서 이렇게 쭉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새로운 것 나오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동안 3년, 4년간의 매출액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또 영업이익, 순이익, 또 부채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주당 순이익이라고 있어요. EPS,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또 가장 기본적인 PER, PBR, 또 한 주당 배당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시가 배당률이 또 몇 %가 되는지, 그런 모든 사항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대신 우선주죠.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우선주, 그 투자하는 것도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혹시 네이버 증권에 가서 아직 그 재무제표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늘어나는지. 매년 가장 기본적인 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에요. 그런데 2017, 2018, 2019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매출액이 점점 상승하는지, 영업이익도 점점 상승하는지 그것을 꼭 보세요. 그 나머지도 다 중요한 사항들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여기 투자해도 되겠구나. 그것을 어느 정도 판단이 씁니다. 거기 보면은 배당금도 시가 배당률이 몇 %, 한 주당 배당금을 몇 원씩 주는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또 이 회사는 부채가 100%인지 30%인지, 삼성전자도 부채 비율이 한 30 몇 % 될걸요. 아무리 큰 회사들도 부채 비율이 부채가 없는 회사는 없어요. 몇백 %씩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의외로. 대기업인데도 부채 비율이 150%, 200%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그 종만 보고,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둘 중에 나는 대한항공이 더 좋아. 또 먹는 거 있죠? 오뚜기, 또 CJ제일제당, 둘 중에 나는 오뚜기가 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종목 그러면 괜히 그 종목에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건설주가 있어요. 그럼 현대건설이 있고 대림산업이 있고 많이 GS건설이 있고, 그런데 자꾸 그 회사의 마음이 정이 가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회사들이 재무제표는 꼭 보셔야 돼요. 어떻게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지, 매출액 올라가고 있는지, 또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배당을 몇 % 주는지, 이런 것을 다 보시고 투자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그 회사에 대해서 믿음이 갈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주식 투자는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주가가 계속 흔들리거든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막 반토막까지 나잖아요.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어쩌다가 10년 주기라는 말이 있어요. 정확히 10년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그러한 역사적으로 보면은 평균 10년이다라는 거지 10년마다 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15년 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될지,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말이죠. 또 3년 후에 그런 위기가 올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보통 보면 1년에, 요즘 보통 보면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좋은 주식들, 기술주들이 막 30%씩 막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통 10% 오르내리는 경우는요 1년에도 몇 번씩 있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99%가 아니라 100% 견뎌야만 됩니다. 100% 견뎌야만 내가 노후 자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노후 자금 만드는데 3년 만에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30년 걸려요. 그만큼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7, 8년 걸리는 사람도 있죠. 앞으로 언제 내가 이제 근로소득이 끊어지느냐, 이제 퇴직을 하느냐, 그때 적어도 그때까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적어도 몇 년, 10몇 년, 20년 동안에 그런 것을 주가의 등락을 꼭 견뎌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게 되는 그 종목이 계속 성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종목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거는 네이버의 증권 정보에 들어가면 종목마다 다 나와요. 적어도 그 정도는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아마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